지난주 강한 고용을 확인했던 뉴욕 증시 크게 얼어붙었던 한 주를 보냈는데 이번 주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오늘 PPI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긴 했습니다. 일단 PPI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전월 대비해서는 0.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4%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PPI는 제조업체가 원자재 등을 사들이거나 운송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을 집계한 일종의 도매 물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간주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PPI가 나왔지만 사실 지난해부터 PPI 상승률은 꾸준하게 오름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1.7%였던 PPI 상승률은 9월 들어서 1.8%, 10월에는 2.4%, 그리고 11월은 3%까지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PPI 같은 경우도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미국 경제 강한 성장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이러한 추세들이 며칠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채금리와 달러는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은 15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CPI 수치가 향후 금리 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티그룹의 스튜어트 카이저에 따르면 CPI가 발표되는 15일에 풋 그리고 콜 가격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든 S&P 500 지수가 1%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도산 이후 CPI 지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움직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강하게 살아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FOMC 회의 결과를 놓고도 시장에서는 동결과 관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결과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행방 추이들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됐던 이슈였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함께 SNS 글로벌 업체인 메타 쪽에서의 감원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SNS 업계 자체의 판도가 바뀌는 이슈들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법원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으로 결론 날 것에 대비해서 머스크가 인수하도록 하는 비상계획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의 측근 중 가장 친중파인 머스크를 통해서 틱톡 매각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는데 중국 정부가 논의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머스크의 X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인수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틱톡을 X가 인수하게 될 경우 일단 광고주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영향력도 시장 안에서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틱톡에서 생성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또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xAI에도 이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머스크는 작년 4월에도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글을 X에 게시하기도 했었죠.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70조 원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한편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 인수할 때도 440억 달러를 지불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틱톡 인수 고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틱톡 인수에는 머스크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억만장자인 프랭크 맥코트와 케빈 오리리도 프로젝트 리버티를 통해서 틱톡 인수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틱톡 측에서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머스크와 바이트댄스, 중국 관리국도 일단 모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전해진 SNS 플랫폼 운영기업인 메타의 직원 감축 소식도 전해졌는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확인을 해보면 이 성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인력 감축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게 전해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더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이 감축의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달 10일 통보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감축은 메타가 지난 2022년과 23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1,000개 일자리를 감축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NS 플랫폼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선두주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할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도 몰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이미 소매 투자자들은 금융주에 대거 투자를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도 이번 주에 있을 금융 실적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은행 실적은 전통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져 오기도 했고 만약 은행주들의 실적이 강하게 된다면 다른 섹터나 또 2025년도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8.17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35%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5% 전년 대비 증가 예상과 함께 EPS는 57%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도 EPS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매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융주에 대거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금융주로의 자금 유입이 지난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강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투심에는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인 SPDR 펀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 28%의 수익률을 한 해 동안 기록을 했는데 이는 S&P 500 지수를 5%포인트나 상회하는 성과를 보인 결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과 금융기업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환경 변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야데니 같은 경우도 금융주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동안 지속된 이 강화된 감독 이후에 이제 규제 완화 기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규제 완화 추진과 함께 금융섹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새벽부터 발표되는 금융주들의 실적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죠. 테슬라의 신형 모델 소식. 중국에서 첫날 사전 판매 진행했는데 무려 5만 대 예약건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2025년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3월부터 인도가 될 이번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같은 경우는 2024년 동안 중국에서 판매한 모델 Y가 48만 대였는데 이번 첫날 사전 판매 일에만 5만 대 넘게 몰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잠재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는 이 테슬라 라인업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023년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리프레시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인도량이 179만 대로 기록이 됐는데 그 직전 연도가 181만 대였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출시되고 있는 이번 차량이 시장 안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중국에서 먼저 사전 주문을 시작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도 사전 주문과 함께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이 시장 안에서는 큰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에는 주가 하락으로 지수가 이어졌고요. 해당 소식을 반영하면서 또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 저녁에 개장되는 미국 시장 상황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상황 같이 체크를 해보면 PPI 안도감으로 함께 뉴욕 시장 기준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의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요 코멘트들을 확인을 해보면 연말까지 2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달러 선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10% 정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들까지 같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9만 달러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채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뉴스가 아닌 오히려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트럼프 취임 때까지 시장의 변화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본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